확률이라고 해서 진도 나갈 건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경우의 수를 배웠잖아, 그치? 경우의 수를 배웠어. 경우의 수를 배웠는데 경우의 수를 활용을 좀 해야겠지, 그치? 사실 경우의 수는 그냥 확률을 하기 위해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사실 난이도는 경우의 수가 어려워. 신기하지, 그치? 확률을 하기 위해 경우의 수를 배웠는데 경우의 수가 더 어려워. 자, 첫 번째 확률의 정의부터 갑시다. 확률의 정의. 확률이란 무엇인가? 자,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엄밀한 정의를 배우겠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 첫 번째가 분모에는 뭐가 온다?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분자에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에 놓는 걸 우리는 확률이라고 해요. 확률. 자, 그럼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를 던졌다. 1이 나올 확률이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즉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센다면 그게 얼마? 6가지. 오케이? 그 중에서 내가 1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밖에 없어. 그냥 1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6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확률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1-2에서 이 친구랑 약간 비슷한 놈을 하나 배웠었어.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의 수를 전체로 나누는 거. 1-2에서 우리 이런 걸 상대도수라고 해요. 상대도수.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이 상대도수가 뭐지? 나 처음 보는데 이런 느낌. 공부하고 왔지 1-2? 시험을 안 봤어. 시험을 안 보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배웠던 상대도수가 기존에 있던 어떤 도수를 뭐로 나누는 거? 전체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것들을 상대도수라고 했거든. 그지? 그래서 상대도수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probability잖아요, 영어로. 그지? 그래서 보통 P로 많이 쓰고 뭐 어떤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A라고 부르고, 그냥 귀찮을 때는 그냥 소문자 P로 확률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확률의 정의라면 그럼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떠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한번 해주세요. 성질. 이게 정의야, 정의. 성질. 자, 첫 번째. 자, 확률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전체 경우의 수가 있고 사건의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그지? 아무리 작아봤자 몇이 될 수밖에 없을까? 확률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무리 작아봤자, 즉 사건의 경우의 수가 아무리 작아봤자 최소 어디까지밖에 못 가? 0까지밖에 못 가지. 맞아? 이 친구가 0이 되면 전체 경우의 수는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될 거고 이거보다 무조건 클 거야, 이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거보다 크고 뭐보단 작을 텐데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아무리 커져봤자 또 뭐보다 커질 수는 없어? 전체보다 커질 수는 없겠지, 그지? 제일 맥시멈이 뭐야? 전체. 그래서 전체분의 전체 약분해주면 남는 게 1만 남을 거거든, 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률이라 하면 무조건 0에서 1 사이 있는 어떤 값들을 말해. 괜찮지?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이 0과 1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하는 걸까? 예를 들어 P가 0이다, 확률이 0이다 라고 하면 이 친구의 의미는 사건의 경우에서 0이라는 뜻이지. 즉 사건이 절대로 뭐한다? 일어나지 않는다.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만약 P가 1이라면 1이라는 건 뭐야? 사건의 경우의 수가 전체가 되는 경우가 말하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이 사건은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건이 뭐한다? 사건이 무조건 일어난다. 무조건 일어난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지. 겁나 쉽지? 그 다음에 저걸 좀 보자. 성질이 뭐 간단하기 때문에 뭐 여기 문제 같은 거는 알아서 푸시면 될 것 같고, 확률의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우리 두 가지를 봤잖아요. 경우의 수에서 내가 저번 시간에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해가지고 쭉쭉 했던 거 기억나지?
덧셈을 사용하는 건 어떤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곱셈을 사용하는 건 곱의 법칙이라고 불렀단 말이지. 자, 확률에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합의 법칙이라고는 안 하고 이건 덧셈 정리라는 덧셈 정리. 확률에 덧셈 정리가 있고 곱셈 정리가 있는데 뭘 또 누르죠? 자, 사용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자, 덧셈 정리라고 하면 어떤 두 개의 사건 P와 Q가 있을 때 내가 그 PQ를 즉 P가 일어날 확률 어떤 Q가 일어날 확률을 P랑 Q라고 불렀을 때 둘을 더하는 걸 말하겠지. 우리 언제 더할까 그러면? 언제 더할까? 경우의 수랑 다를 게 없어. 왜냐면 어차피 확률 자체가 이미 경우의 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치?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동일한 값을 가질 거고 여기 사건의 경우의 수만 따진다면 지들끼리 덧셈하고 곱셈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똑같을 걸 말이지. 그래서 이 친구가 언제 더하니 우리 덧셈 그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언제 쓰죠? 저번 시간에 했는데 왜 말이 안 나오지? 네. 분류했을 때 분류했을 때 오케이? 분류했을 때 그리고 따로. 어떤 거? 그게 불량가. 단어로는 보통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붙어있는 거지.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즉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P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Q라고 하는 사건을 지금 내가 경우에 확률로 나타내는 게 스몰 P랑 스몰 Q인 거잖아요, 그지? 이 친구들을 덧셈을 할 건데, 이 두 사건은 즉 P라고 하는 사건과 Q라고 하는 사건은 이게 중요해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하여 P 더하기 Q로 진행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지는데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이라고 물어봤어 너한테. 주사위를 던졌다.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1이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하겠지. 이게 얼마일까? 주사위를 던졌다고 했으니까 전체는 6일 거고 1이 나온다.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럼 또는 2가 나온다. 그럼 얘도 얼마? 전체는 6. 분자에는 2가 들어갈 거야. 맞아? 뭘 맞아? 2가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 그런데 2밖에 없잖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맞아? 따라서 우리는 뭐 한다? 덧셈 안 돼. 정신 차리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얼마? 6분의 2 이런 식으로 답을 낼 거야. 그치? 이게 확률에서 말하는 덧셈 정리인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뭐로 바꿔볼까? 이래 줘볼게.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 또는 소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똑같지? 형태가 똑같잖아. 1 또는 2가 나올 확률, 짝수 또는 소수가 나올 확률 둘 다 또는으로 엮여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짝수가 나올 확률은 몇이야? 짝수가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 2, 4, 6 세 개밖에 없지. 따라서 짝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3. 소수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소수 뭐밖에 없어? 2, 3, 5. 오케이? 전체 6분의 3 해서 두 수에 더해주고 나면 나오는 게 뭐냐? 1 나오겠지. 맞아?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잖아. 짝수는 뭐가 있다고? 2 또는 4 또는 6. 소수는 뭐가 있다고? 2 또는 3 또는 5. 그 식을 딱 봤더니 2라고 하는 친구는 짝수기도 하면서 소수기도 하지. 오케이?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주제 던졌는데 2가 나왔어. 그럼 뭐야? 이런 사건도 일어난 거고 이런 사건도 일어난 거야.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합의 법칙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한 거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일 때는 덧셈으로 계산을 할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야. 딱 던졌는데 2가 나왔어.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그 친구들은 따로 뭐 해서? 빼서 계산해 줄 거야. 오케이? 그럼 L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 색깔 하나 적어볼까? 특별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L이라고 하는 친구를 붙일 건데 이 L은 뭐야? L은 두 사건이 뭐 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일어날 경우의 수를 빼서 계산을 해주게 될 거야. 오케이? 지금 제가 똑같이 하는 거야. 자, 6분의 3에다가 6분의 3을 더해. 대신 뭐는 빼줘야 돼? 2라고 하는 친구는 이 친구도 일어나고 이 친구도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눈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는 빼줘야 돼? 하나는 빼줘야 돼, 이렇게. 오케이? 계산해주면 얼마? 6분의 3, 6분의 3, 6분의 1, 6분의 5라고 답을 낼 거야. 오케이? 요게 확률에서 말하는 덧셈 정리가 되고. 자, 이 친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분류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감이 좀 올 거야. 내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이라고 했잖아. 내가 만약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 1이 나온 경우, 두 번째 케이스 2가 나온 경우 분류를 잘하는 거지, 그치? 이거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짝수가 나온 경우, 두 번째 케이스 소수가 나온 경우. 이렇게 분류하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 못한 거야. 왜 못한 거야? 분류를 두 가지로 했잖아. 근데 특별한 케이스에 관해서 이쪽에도 해당이 되고 이쪽에도 해당이 되는 2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성질도 알아볼 수가 있겠지. 어떤 거? 분류는 기본적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중복이 있으면 안 돼요. 중복이 없어야 돼. 오케이? 2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이런 거 큰일 나는 거지. 두 번째는 빠뜨린 게 있으면 안 돼. 오케이? 이 두 가지는 경우의 수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조건들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는 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어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뭘 항상 확인해줘야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한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만약에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런 친구들은 뭐 한다? 따로 빼준다. 뒤에 가서. 오케이? 경우의 수로 적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경우의 수로 적은 지금 확률 파트잖아요. 일어날 확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고 곱셈 정리는 똑같겠지. 어떤 확률, 어떤 P가 일어날 확률 P, 어떤 Q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두 놈을 곱해서 계산을 할 건데 얘도 똑같이 물어보겠지. 언제 곱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언제 곱할 거야? 그리고 그렇지. 이 친구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 그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 들은 거 맞지? 그리고밖에 기억 안 나. 뭐 동시에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 연달아 라는 느낌을 더 기억해 놓으라고 했어, 그지? 꼭 시간적으로 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완료되기 전까지 둘 다 일어난다면 그 연달아 일어난다면 이런 느낌에서도 충분히 곱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친구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곱하면 되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 이 사건은 포인트가 이거야. 두 사건이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는 곱셈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이것도 예를 들어줄게. 주머니를 하나 해봅시다. 주머니가 쫙 주머니가 있어. 자, 여기 흰색 공 2개, 검은색 공 3개, 1개, 2개, 3개. 자, 지금부터 눈을 감고 저기 안에 있는 공들을 뽑을 거야. 오케이? 예를 물어볼게. 흰색 공이 나올 경우의 수. 흰색 공이 나올 확률. 5분의 5분의 1. 오케이? 내가 그냥 눈을 감고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공들은 총 5가지. 이게 바로 전체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 오케이? 그 다음에 사건의 경우의 수는 내가 흰색이 나와야 된다며? 너희 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5분의 2라고 해줄 거야. 자, 5분의 2로 흰색을 뽑아다 칩시다. 그 다음에 연달아서 뭘 할 거냐면 내가 뽑은 공은 다시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또 뽑을 거야. 근데 그때 또 흰색이 나온 거야. 즉, 2번 연속 흰색을 뽑을 확률이라는 질문을 할 건데 조건이 뭐야? 내가 뽑은 거 확인한 다음 다시 넣을 거야. 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5분의 2의 확률로 흰색을 뽑아. 그리고 5분의 2의 확률로 흰색을 뽑아. 두 아이가 뭐 해야 돼? 연달아 일어나야 돼. 그리고 계산해주면 이게 25분의 4라고 하는 확률이 잘 나올 건데 똑같은 얘기를 조건을 조금 바꾸는 거야. 똑같이 2연속 흰색을 뽑을 확률인데 이번에는 내가 뽑아서 흰색을 보고 난 뒤에 갖다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흰색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지. 흰색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야. 얘네들을 곱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문제가 뭐야? 내가 처음에 흰색을 뽑아서 갖다 버리는 순간 두 번째 흰색을 뽑는다라고 하는 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지. 공의 숫자가 바뀌었거든. 이때는 뭐로 가야 되는 거야? 전체 공이 4개. 그 중에 흰색은 하나.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곱셈을 할 때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곱셈을 하는 거야. 오케이? 영향을 주면 지금처럼 바꿔야지 숫자를. 오케이? 영향 받는 만큼 이런 식으로. 뭔 느낌인지 이해되지? 요게 가장 기본적인 합의법칙, 덧셈 정리랑 곱셈 정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눗셈 같은 경우는 중학교 수준은 안 나오고 뺄셈은 좀 나올 수 있어, 그지? 뺄셈. 얘는 딱히 이유는 없어도 그냥 뭐 뺄셈이라고 하면. 자, 뺄셈은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에선 뺄셈을 언제 썼어? 그게 더 그 경우의 수가 이런 거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너무 많아.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차라리 반대의 경우가 훨씬 적어. 혹은 구하기 쉬워. 이럴 때 우리가 뺄셈을 통해서 구했잖아, 그지? 자, 그럴 때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전체에서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지. 그러니까 A가 안 일어난다. A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빼서 구했단 말이야, 그지? 이런 거 빼서 구해. 그럼 이걸 확률로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바뀌냐면 확률이라면 기본적으로 전체라고 하는 개념에서 다 뭐 해줘야 돼? 여기도 전체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확률이니까. 여기도 뭐 해줘야 돼? 전체로 나눠줘야 돼. 맞니? 그럼 이게 전체분의 전체는 그냥 1 마이너스 전체분의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확률로 바뀐 거지. 확률 정의가 전체분의 사건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바뀌는 거고, 보통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이 정도 선에서도 답을 낼 거야. 어떤 거냐면 A3 쪽 문제에서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해. 뭐뭐뭐뭐 하지 않을 뭐뭐뭐뭐뭐 이상 이하 이런 거. 이상 이하 이런 문제가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뭐뭐 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진짜 생각을 하는 거야. 뭐뭐 하지 않을 확률을 진짜 구하는 게 편한가? 차라리 뭐뭐 할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 뒤 할 확률이 더 쉬워. 그럼 뭐 하면 돼? 할 확률을 구해. 그럼 전체 빼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 항상 생각을 해보고, 그게 심지어는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아도 평소에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 아니면 진짜로 무식하게 다 해버리는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저번에 했던 예시가 하나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줄게. 어떤 거 있었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눈이 나오겠지, 그지? 맨 위에 눈이 있을 거야. 그 두 눈의 합이 한 자릿수일 확률이라고 물어보고, 오케이? 두 눈을 던져. 두 눈이 나왔어. 그 둘을 더할 거야. 더한 결과가 몇일 확률?
한 자리로 할 확률. 오케이? 그럼 일단 첫 번째, 한 자리가 너무 광범위해. 케이스를 쪼개겠지. 합이 얼마인 거부터 할까? 합이 몇인 경우? 2. 합이 2인 경우. 두 번째는 합이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어디까지 가야 돼? 한 자리면 9. 9인 경우까지 가겠지. 쓰자마자 언제 다 하냐? 그지? 바꾸는 거지. 어떻게? 합이 한 자리인 걸 세지 말고 두 자리인 걸 세. 차라리 몇 개 안 되니까. 오케이? 합이 두 자리인 건 뭐 있어? 합이 10인 경우, 합이 11인 경우, 합이 12인 경우. 이거 세 개만 쓰는 거잖아. 오케이? 요게 얼마? 합이 10인 경우 뭐할 게 없어? 아니 뭐할 게 없잖아. 4, 6이거나 5, 5거나 6, 4거나 이런 거. 오케이? 다 보이나? 얘는 뭐밖에 없다? 하고 있는 거지? 5, 6이거나 6, 5거나 얘는 6, 6이거나. 그럼 전체 경우수 몇 가지? 6가지. 전체 경우. 자,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6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주사위를 2개 던졌다. 12. 응? 12. 전 주사위 2개를 던졌어. 그지? 첫 번째 주사위도 던져줘야 되고 두 번째 주사위도 던져줘야 돼. 오케이? 36 곱하는 거야. 36.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건 뭐야 지금? 한 자릿수가 아닌 확률을 구하는 거지. 한 자릿수일 확률을 뭐 해줘야 돼? 이렇게 빼주는 거지. 오케이? 계산해주면 근데 주사위 2개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 진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LCM이라고 해. 할만하지?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확률 계산할 때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것도 필수 예제가 다 풀려 있을 거야, 그지? 자, 필수 예제 1번. 자, 검은 구슬이 4개, 흰 구슬이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구슬을 꺼낼 건데, 자, 이 문제에 보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조건 주어요. 첫 번째는 꺼낸 구슬을 다시 넣는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그냥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복원 추출. 내가 구슬을 꺼내면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다시 뽑기를 진행하는 이런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2번에 있는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아 그냥 갖다 버려. 이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 그냥 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안 시키는 거지. 갖다 버리는 거지. 이럴 때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현재 지금 주머니 안에는 흰 구슬이 몇 개? 5개 들어있고 검은 구슬이 4개 들어있는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뽑기를 하는 거지. 자, 2개를 해서 2개 다 흰 구슬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복원 추출이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에 흰색이 나올 확률, 흰 구슬. 전체 공이 9개인데 흰 구슬이 몇 개? 5개 있는 거지. 그럼 이게 흰 구슬의 뽑힐 확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또 연달아 일어나잖아, 그지? 두 번째 일어난 사건에서 또 흰 구슬을 뽑을 건데 내가 흰 구슬을 확인한 뒤 다시 복구를 시켜놓거든, 그지? 그러면 전혀 바뀌지 않는 거지.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전체 9개 중 흰색이 5개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서 81분의 25로 구해주는 게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흰색을 뽑는다라는 건 변하지 않아. 다만 뭐가 바뀌었어? 조건이 바뀌었어. 비복원 추출로. 그지? 그래서 딱 보고 뭐 했을 거야? 흰색 하나가 뽑혀서 나갔을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두 번째 흰색을 뽑을 확률은 전체가 8개고 그 다음이 4개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 2분의 1이니까 18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할만하지? 넘어갈게. 자, 138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에서의 확률인데, 자, 도형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체로 이제 대수적인 얘기들을 막 하잖아, 그지? 도형에서도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예를 들면 내가 뭐 다트 같은 걸 하는 거야. 다트를 다 그리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건 요 정도 해봅시다. 다트가 무슨 딱 4등분만 돼 있어. 그리고 네가 던져.
여기 1점, 여기 2점, 여기 3점, 여기 100점. 넌 어딜 향해서 던지는 게 맞겠니? 100점을 향해 던지는 게 맞겠지? 근데 그냥 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던진 거야. 내가 던진 다트판이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100점이 맞을 확률이 몇일까? 4분의 4분의 1. 그게 바로 도형에서의 확률이야. 그래서 도형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것도 그 보정적인 확률의 정의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거든.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다트를 던져서 맞을 수 있는 모든 점들 있지. 모든 점들의 경우의 수가 다 전체 경우의 수야. 근데 그 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 이 다트판 안에 있는 모든 점의 개수. 이게 무한계야. 그래서 던지는 거지. 아씨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분모가 무한대요. 분자는 뭘까? 분자. 즉 이 100점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점의 개수. 이것도 무한계야. 그러니까 확률의 정의를 도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길이분의 길이라거나 도형에서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셋 중에 하나로 나와. 셋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뭐 어떤 거? 길이분의 길이로 가거나 아니면 넓이분의 넓이로 가거나 아니면 부피분의 부피로 나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말하는 거지. 전체 넓이분의 이 친구의 넓이. 이런 식으로 넓이분의 넓이로 풀어줄 거고 얘를 보고 별로 많이 나오는 것이다. 생각하기도 어려워지. 부피분의 부피. 그냥 뭐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도형에서 확률이라고 그러고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필수 예제 2번을 한번 물어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의 길이가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1, 2, 3짜리 원판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번 문제를 딱 보면 화살을 쏠 때 색칠한 부분에 맞힐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마침 딱 그림도 오지. 원 그림으로 있겠다. 재활용을 좀 해봅시다. 하나 원, 그 다음 원, 그 다음 원. 자 하나하나 볼게. 자 이제 첫 번째는 전체 넓이가 좀 필요하겠지. 넓이분의 넓이를 알 거기 때문에 전체 넓이를 구하자라고 했더니 전체는 반지름이 얼마? 3짜리 그지? 반지름이 3짜리면 넓이는 얼마? 어떤 거? 그렇지 9파이. 이거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도넛 모양 넓이 구할 때 전체를 빼는 방식으로 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9파이에서 뭐를 빼버릴 거야? 여기 안에 빵꾸 뚫린 이 도넛을 빼버리겠지. 빵꾸 뚫린 건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일 테니까 넓이는 4파이가 될 거야. 계산해주면 5파이 나올 거고. 그럼 3번은 그래서 내가 쏜 화살이 여기 들어갈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전체분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 5파이 계산해주면 파이는 약분해버리면 되겠지. 답은 9분의 5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야. 자 나머지 문제들은 오면 합시다. 좀 왔으면 좋겠다.